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그분은 눈물부터 쏟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못난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초라한 것 같아요. 36살 지은 씨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분은 명문대를 나왔고 대기업에 다니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커리어를 쌓아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엔 행복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하루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느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오늘도 그런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지은 씨는 매일 아침 똑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알람을 끄고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것. 대학 동기는 프랑스 여행 사진을 올렸고 회사 동료는 승진 소식을 자랑했으며 고등학교 친구는 예쁜 아기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마다 지은 씨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자리에 있지?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이건 단순히 지은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20년간 상담실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처음 제시한 이 이론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거와 지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비교 대상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동네 이웃, 학교 친구, 회사 동료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수억 명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가장 아름답게 꾸며낸 순간들만 골라서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은 씨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하루에 소셜미디어를 몇 번이나 확인하세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세어본 적은 없는데요. 아마 수십 번? 심심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켜게 돼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때마다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볼 때 뇌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바로 내측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곳은 자기평가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누군가의 완벽한 모습을 볼 때마다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 우울감과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지은 씨가 경험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남의 게시물을 보다가 마음이 불편해진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상담을 이어가며 저는 지은 씨에게 일주일간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기 전에 자신의 기분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확인한 후 다시 평가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 씨는 놀라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충격이었어요. 확인하기 전엔 평균 7점 정도였는데 확인하고 나면 4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매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 기분을 끌어내리는 장치입니다. 특히 우리가 보는 건 현실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하이라이트 릴일 뿐입니다. 10번 실패한 뒤에 한 번 성공. 100장 찍은 사진 중 가장 예쁜 한 장. 싸우고 화해한 뒤에 다정한 순간만을 보는 겁니다. 심리학자 수잔 포가티는 이를
비교의 왜곡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최고 순간과 우리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합니다. 이건 애초에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마치 올림픽 선수와 일반인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은 씨와 함께 시작한 첫 번째 단계는 심리적 필터링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20년간 상담하며 개발한 기법인데요. 3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 차단입니다. 지은 씨는 아침에 눈 뜨고 1시간 동안은 절대 소셜미디어를 보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단 1시간의 변화였지만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처음엔 손이 근질근질했어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아침이 평화로워지는 걸 느꼈어요. 출근할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신경과학적으로도 이건 타당합니다. 아침은 우리 뇌가 가장 신선하고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이때 부정적 자극에 노출되면 하루 종일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루틴으로 시작하면 하루 전체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둘째, 능동적 선택입니다. 지은 씨에게 물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누구의 게시물을 볼 때 가장 기분이 나쁘세요? 그분은 즉시 답했습니다. 대학 동기 중 한 명이요. 그 친구는 항상 해외여행 사진이랑 명품 사진만 올려요. 볼 때마다 제가 초라해지는 기분이에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그 친구 게시물을 보지 마세요. 숨기거나 팔로우를 끊으세요. 지은 씨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친구인데.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건강이 먼저입니다. 이건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 보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환경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출되는 정보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독이 되는 관계는 현실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특정 사람의 게시물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지은 씨는 용기를 내서 몇몇 사람들의 팔로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 게시물이 안 보이니까 제 피드가 훨씬 평화로워졌어요.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었어요. 셋째, 현실 담기 연습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완벽한 모습에 익숙해져서 현실의 불완전함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지은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매일 밤, 오늘 하루 중 가장 평범했던 순간을 일기로 적어보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오늘은 점심으로 김치찌개를 먹었다. 맛있었다. 퇴근길에 노을이 예뻤다. 집에 와서 고양이랑 놀았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지은 씨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하고 소중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한 마음을 지켜가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할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행복을 놓칩니다. 지은 씨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석 달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말투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소셜미디어를 하루에 한두 번만 봐요. 그것도 친한 친구들 소식만요. 그랬더니 제 시간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 시간에 요가도 배우고, 책도 읽고,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국 왕립 공중보건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이 하루 2시간 이상인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특히 자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게 소셜미디어인 사람들은 수면의 질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실천해보세요. 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세요. 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 초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1분 40초 부근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소셜미디어를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소셜미디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도구는 중립적입니다. 칼로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것처럼요. 제가 만난 또 다른 내담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42살 민수 씨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분은 사업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소셜미디어를 켰고 성공한 사업가들의 게시물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다들 잘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상담을 통해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 성공한 사업가들도 실패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모두가 밝은 면만 보여줄 뿐 뒤에 숨은 고통과 실패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민수 씨는 용기를 내서 자신의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게시했습니다. 놀랍게도 댓글이 폭주했어요. 모두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였어요. 저도 그래요. 덕분에 위로받았어요. 같은 말들이요. 그때 깨달았어요. 다들 힘든데 혼자 버티고 있었구나.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 심리학 개념 하나를 더 설명드릴게요.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입니다. 상향 비교는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고 하향 비교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상향 비교는 단기적으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존감을 깎아먹습니다. 반면 하향 비교는 일시적 위안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감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답은 뭘까요? 바로 자기 비교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1년 전보다 성장했나요? 한 달 전보다 행복해졌나요? 이게 진짜 의미 있는 비교입니다. 지은 씨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매달 첫째 날. 지난달의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라고요. 지난달의 나에게 편지를 쓰세요. 그리고 성장한 부분, 극복한 어려움, 배운 교훈을 적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생각보다 많이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땐 항상 부족해 보였는데 과거의 저와 비교하니까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이게 바로 심리적 필터링의 핵심입니다. 비교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를 자기 실현 경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성장 욕구가 있고 그건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매일 자기 전 오늘의 나에게 점수를 매겨보세요. 오늘 나는 몇 점짜리 하루를 살았나? 그리고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패턴이 보일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를 나눠주세요. 또 다른 핵심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3초 규칙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의 게시물을 봤을 때 부정적 감정이 든다면 3초 안에 화면을 넘기거나 끄는 겁니다. 왜 3초냐고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자극이 뇌에 각인되는데 평균 3초에서 5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즉, 3초 안에 차단하면 그 부정적 감정이 깊이 각인되기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지은 씨도 이 방법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궁금해서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연습하니까 점점 쉬워졌어요. 지금은 거의 자동으로 화면을 넘기게 돼요. 좋아요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오늘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를 부러워한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정확히 무엇을 부러워했나요? 외모인가요? 돈인가요? 인간관계인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지은 씨는 상담을 받으며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부러워했던 건 실제 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상상한 그 사람의 삶이었다는 것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에 우리 자신의 욕망과 환상을 투사합니다. 프랑스 여행 사진을 올린 친구를 보며 저는 그 친구가 완벽하게 행복할 거라고 상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그 친구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연애 문제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사진 속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소셜미디어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단편적인 정보를 보고 전체를 판단합니다. 마치 영화 예고편만 보고 영화 전체를 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요. 실제로는 그 뒤에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공유할게요.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가장 불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의 공허함을 온라인의 화려함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제가 부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가 만들어낸 환상이었다는 거려. 실제 그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제가 보고 싶었던 모습이었던 거죠.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이건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재구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5분 40초 부분을 나중에 다시 보시면 핵심 내용을 복습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단계입니다. 첫째, 아침 1시간과 저녁 1시간은 소셜미디어 금지 구역으로 만드세요. 이 시간만큼은 오직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둘째, 매일 감사 일기를 쓰세요.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커피, 친구의 문자, 편안한 침대 이런 것들이요. 셋째, 한 달에 한 번. 소셜미디어 친구 목록을 정리하세요. 나에게 독이 되는 사람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넷째, 3초 규칙을 활용하세요. 부정적 감정이 드는 게시물은 3초 안에 넘기세요. 여러분의 뇌를 지키세요. 다섯째, 매달 과거의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성장한 부분을 기록하고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은 씨처럼요. 그분은 이제 소셜미디어를 도구로 활용합니다. 주인이 된 겁니다. 노예가 아니라요. 댓글로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실천을 시작할지 나눠주세요.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년간 상담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더 화려할 필요도, 더 성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성장하고 발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나와야 합니다. 지은 씨의 마지막 상담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제 인생이 좋아요.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하고 소중해요.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제 속도로 살아갈래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이런 순간만큼은 언제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자유로워질 겁니다.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 자유를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자기 실현이다. 자기 실현이란 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소셜미디어 속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 숨쉬고 있는 이 사람.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9살 수진 씨는 매일 밤 소셜미디어를 보다가 울었다고 합니다.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신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어때요? 수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만나면 의외로 평범해요. 저랑 비슷한 고민도 많고요. 근데 소셜미디어에선 완전히 달라 보여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온라인의 가면과 오프라인의 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게 그들의 일상인 줄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순간입니다. 수진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소셜미디어를 완전히 끊어보세요. 대신 그 시간에 하고 싶었던 걸 하나씩 해보세요. 처음엔 불안해했습니다. 친구들 소식을 못 보면 어떡하죠? 뒤처지는 것 같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주일 후 수진 씨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기해요. 선생님. 아무것도 놓친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걸 얻었어요. 오랫동안 미뤄뒀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친구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훨씬 행복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환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진짜 연결은 화면 너머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소셜미디어 대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목소리를 듣고 진심을 나누세요.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심리학적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감사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느낍니다. 반대로 없는 것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 가난해집니다. 비교는 바로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어. 저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해?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우리는 실제로 가진 수많은 축복들을 보지 못합니다. 건강, 가족, 친구, 안정된 직장, 따뜻한 집.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은 씨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매일 3가지씩 적다 보니 제 인생이 생각보다 풍요롭더라고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도가 25% 높고 우울증 발생률은 30% 낮다고 합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뇌의 화학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댓글로 오늘 감사한 것 한 가지만 나눠주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함께 감사를 나눠봐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저는 의지가 약해서 못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자 커트 레비는 말했습니다. 행동은 개인과 환경의 함수다. 즉, 여러분이 약한 게 아니라 환경이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항상 손에 있으면 누구나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소셜미디어는 중독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알림, 좋아요, 댓글. 이 모든 게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고 우리는 더 보고 싶어집니다. 이건 마치 도박 중독과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대신 환경을 바꾸세요. 스마트폰 알림을 끄세요. 소셜미디어 앱을 폴더 깊숙이 넣어두세요. 침실에는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마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습관이 바뀝니다. 지은 씨도 이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앱을 지우진 않았지만 홈 화면에서 없앴어요. 그랬더니 무의식적으로 켜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보려면 의식적으로 찾아야 하니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마찰 증가 전략입니다. 나쁜 습관과 나 사이에 마찰을 만드는 거죠. 좋은 습관은 쉽게, 나쁜 습관은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 변화를 시도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해 주세요. 선언하면 실천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비교하도록 강요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나만의 속도로 살아간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과거의 나와 비교하며 성장한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문장을 3번씩 말해보세요. 뇌에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지은 씨는 지금 행복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분은 더 이상 소셜미디어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도구로 활용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함께 나누면 더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비교는 멈추고 감사는 시작하세요. 타인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나만의 일상에 집중하세요.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알아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한 가지만, 내일 또 한 가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비교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잊지 마세요.